지금 요 지금 2라운드 들어와가지고요. 보세요. 프랑스하고 덴마크도 전반 언더죠. 전반 0대 0. 그리고 어제 스페인하고 독일도 전반 0대 0. 일본하고 코스타리카도 지금 전반 0대 0. 또 누구 있었노? 벨기에, 그리고 모로코 전반 0대 0. 또 어디 있었을까요? 아르헨티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멕시코 전반 0대 0. 또 있었나? 와, 얘네들도 있었구나. 잉글랜드하고 미국하고, 그죠? 아무튼, 되게 좀, 2라운드 들어와서, 전반전에는, 제가 그냥 말 그대로 탐색전, 그죠? 탐색전으로 좀 가는 것 같고, 후반에 되게 좀 이렇게 쇼부를 좀 많이 봅니다. 어째 보면. 만약에 못 이기면 안 되는 팀과, 뭐,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 요런 팀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든, 쇼부가 난다. 어떻게든 쇼부가 나는 후반전. 자, 그러면 요 경기는 어떻습니까? 요 경기. 일단 둘 다 졌잖아요. 첫 번째 경기를. 하나는 스위스한테 지고 하나는 브라질한테 졌어. 둘 다 졌기 때문에 일단 어느 한 팀이든 이겨야 됩니다. 둘 다 승리가 필요한 상황은 맞아요. 예. 절대 무승부로 만족할 경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무승부로 만족할 경기가 아니면 누가 이길 것이냐? 그죠? 당연히 세르비아 쪽이 확률이 높아요. 내가 지난 경기 때 세르비아랑 브라질 할 때도 세르비아가 진짜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브라질이 뚫어내는 데에 생각보다 좀 고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경기도 브라질이 전반전에 뚫지 못했습니다. 후반전 가가지고 몰아쳐가지고 어떻게 뭐 히샬리송의 득점도 있었고 해가지고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세르비아가 절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거는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브라질한테는 어쩔 수 없는 전력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전력 차이. 자, 근데 세르비아가 그때 월드컵 지역 예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컵 지역 예선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포르투갈이랑 그때 막 세르비아랑 1위 싸움 할 때 그 1위 팀들은 월드컵 본선으로 바로 진출하고요. 그리고 2위 팀들은 플레이오프를 한 번 더 거쳤어야 됩니다. 근데 그 2위 팀들 중에 그 플레이오프에 참가했던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라든지 강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도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이제 2위를 하게 되면 플레이오프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포르투갈도 동기부여가 넘쳤단 말이죠. 근데 포르투갈이
세르비아를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조 1위로 세르비아가 월드컵 본선에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플레이오프를 거쳤고.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세르비아가 지난 경기 때 브라질에게 지긴 했지만 전력에서 절대 만만치 않고 충분히 이 경기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수진들로 봤을 때는 카메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전방 라인은 그래도 봐줄만해. 뭐 강력하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봐줄만해요. 에캄비라든지 그다음 모팅이행님 그죠? 그다음에 저기 뭐냐 브랜트포드의 은베모라든지 중원에 뭐 앙기사나 그다음에 뭐 센터백의 카스텔레토 이런 애들은 지난 경기 때 특히나 이제 카스텔레토는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센터백 입장으로서 되게 좀 잘해가지고 그 저기 뭐냐 카스텔레토가 저기 뭐냐 카메룬 선수 중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튼 그래서 나름 카메룬도 좋은 전력이 있긴 한데 세르비아만큼은 아니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꺼낼 수 있는 선발과 그리고 백업까지도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 답답했음에도 두 번째 경기 때 쉽게 풀어나간 마치 뭐 크로아티아처럼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르비아 승에다가 저는 충분히 마인까지도 도전을 해볼만 하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르비아 승은 가야 된다. 그리고 마헨까지도 도전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마헨이 배당이 좀 높죠. 높은데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세르비아 승. 언더요. 세르비아가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 크로아티아 언더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크로아티아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애들이라서 언더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세르비아도 진짜 득점을 하려면은 얼마든지 꽂아 넣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는 뭐 다득점도 세르비아의 다득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더는 불안해. 표 아마 보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명단 내 안 보내줬나? 이씨. 아 이삐한테 보냈네 이거를 다시 대 밖으로. 나 완전 멍청하노. 아 진짜. 보냈다. 바로 보내주래 지금. 20분 남았다. 자, 대한민국하고 가나하고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라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나 프렌을 가자. 왜냐? 한국이 이겨도 좋고 가나가 프렌을 해도 좋고 둘 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해. 자, 근데 일단 한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가나가 조에서 제일 약체 팀으로 분류가 됐죠. 제일 약체 팀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 이겨야 하고 승리가 필요하고 가나도 지난 경기 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지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가나도
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김민재 나오나요? 아직까지 안 밝혀졌죠. 그거는 선발 떠봐야 합니다. 9시 돼봐야 알아요. 못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근데 대한민국이 지난 경기 때 우루과이전 때 보여줬던 의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줬던 의외의 모습 중 하나. 빌드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점유율이죠. 분명히 우루과이 상대로 점유율에서 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점유율을 가져갔어요. 맞죠? 이게 생각보다 조직력이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 조직력이 괜찮았는데 거기에다가 중원에서 뭐 황인범이라든지 이재성이라든지 정우영이라든지 압박도 잘해주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제 탈압박하면서 찔러지기도 되고, 그죠? 공간 패스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점유율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근데 가나 솔직히 뭐 개개인의 뭐 역량이라든지 선수 개개인의 역량, 뭐 그다음에 뭐 스피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가나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나에게 물론 첫 번째 경기가 포르투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딱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포르투갈이 압박이 그래도 나름 거세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가나는 뭐 조직력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가나가 지난 경기 때 보여줬던 모습들은 뭐 패스미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점유율을 가져감에 있어서 좀 불안 요소가 많았죠. 포르투갈 상대로 그냥 역습에서 아니면 세트 싸움에서 이점을 봤었던 가나였는데, 그거 말고 이런 팀 조직력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가나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는 물론 가나의 공격력도 나름 매섭긴 해요. 대신에 가나의 공격력이 매섭긴 했지만 진짜 포르투갈하고 가나 경기를 풀타임으로 보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야, 전반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수비만 하는구나. 전반전에 슈팅 한 번 있었습니까? 내 기억상으로는 가나에 전반 슈팅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나 아무튼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후반전에야 포르투갈이 득점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달아오른 건데, 전반전에는 아예 공격 의사 자체가 없었죠. 내 기억상으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가 하프라인을 넘어가가지고 제대로 된 측면에서의 연계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전 오케이. 대한민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전반전에 대한민국이 빠르게 득점을 한다면 대한민국도 좀 잠글 겁니다. 근데 조금 조직력이 약한데 그냥 선수 개개인 내지는 스피드가 조금 유용한 가나라면, 들어눕는 상대로라면 조금 플레이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나는. 만약에 한국이 먼저 선제 득점을 한다면 지킬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물론 세트 싸움에서는 불리하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이 밀다가 선제골을 먹히면 그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좀 답답해질 겁니다. 어느 한 팀도 다시 이 동점을 만들어주는 상황을
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적인 부분도 체력적인 부분도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골이 굉장히 늦게 나올 것 같아요. 득점 자체가 굉장히 늦을 것 같다.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아권 팀들이 두두두두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요소가 제대로 된 슈팅을 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코스타리카 상대로 전반전에 제대로 된 슈팅 하나 때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아마 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슈팅을 계속 두드려 볼 텐데 저는 일단 대한민국의 득점은 뭐 그래도 전후반 계속 조직력을 이어간다면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골이 그래도 대한민국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첫 번째 골이 굉장히 좀 늦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승에다가 언더 쪽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지금 보면요. 조직력이 더 좋은 팀들이 생각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조직력이 더 좋잖아요. 독일 상대로도. 뭐 무승부 떴었고. 그다음에 어제 벨기에하고 모로코 보십시오. 실질적인 조직력은 모로코가 더 좋았습니다. 그죠? 수비 조직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조직력이 조금 더 좋은 팀이 그래도 유리한 상황을 더 가져가지 않을까.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뭐 정불안하시면은 뭐 햄부 쪽으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혹시 오늘 조합비가 알 수 있을까요? 월드컵 벨기에 언더하고 독일 프렌요. 예. 예, 오늘 이미 끝났죠. 오늘은 일단 전 세르비아 승은 주력으로 가져갑니다. 세르비아 승. 브라질, 스위스. 한국 헨승이요? 야, 헨승 되겠나? 근데 언더는 좀 불안해 보여요. 저는. 네. 세르비아가 진짜 전력이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 세리에 덕배 밀코사도 있고요, 그죠? 밀코사를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아프리카한테 역사적으로 근데 회장님 조직력이 대한민국이 좀 더 좋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무조건 승리를 잡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슈팅 빵빵빵빵빵 때려보지 않겠나? 그죠? 지난 경기 이제 황의조 같은 실수만 안 나온다면 한 골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루과이 상대로 우리가 점유율을 챙길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 안 그래요? 자, 브라질하고 스위스. 일단은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 브라질 오늘 별로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예, 저는 브라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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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마르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브라질이라는 팀이 피파 1위고 월드컵 우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난 경기 때 세르비아전 때도 전반전에 못 뚫어내면서 갑갑했거든요. 갑갑했어요. 근데 스위스가 막상 공격 쪽도 괜찮지만 중원하고 수비 쪽에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 스위스가 참 괜찮은 팀인 게 뭐냐면 강팀 상대로 일단은 수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팀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뭐 흔히 그냥 대충만 얘기할게요. 뭐
대인 방어를 하든 아니면은 지역 방어를 하든 이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의 능력치와 요거를 따라가 줄 수 있는 선수들의 능력치와 전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스위스가 이걸 잘합니다. 강팀들 상대로요. 예. 근데 그게 브라질한테 통하겠냐? 이게 관건이죠. 과연 브라질한테도 통할까? 이게 관건인데 잠시만요. 스위스가 보면요. 앞전에 우리 저기 뭐냐? 저 어디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보면 포르투갈 상대로도 이겼죠. 보세요. 스위스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포르투갈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겼습니까? 스페인도 이겼어요. 그리고 체코도 이겼어요. 체코도 만만치 않은 팀이야. 근데 이렇게 이기는 것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수비에서의 이 밸런스가 참 너무 좋구나. 마치 어느 느낌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형님들한테 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어느 느낌이냐면 이게 맨시티야.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존나 안 좋았던 리버풀이야. 분위기 개똥망.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리버풀이 한 골 차로 이겼죠. 그때 야 클롭이 진짜 전술 존나 잘 짜왔다. 수비 존나 잘했다라고 얘기했던 게 딱 요거였죠. 대인 방어와 지역 방어를 딱 지역 방어 하고 있다가 들어올 때 대인 방어 한 명만 딱 들어갑니다. 한 명만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이드로 돌려주면서 커버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붙으면은 한 마리 더 붙고 약간 이걸 하면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수비 쪽에 조직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티가 뚫어내질 못했어. 마찬가지야 이 경기도. 스위스가 최근에 보여준 이 강팀들과의 모습에서 수비 조직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상 스위스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가고 먼저 득점을 하려고 하는 경기에서는 결과가 좋진 않아. 하지만 막아내는 입장에서는 경기 결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고 나서 리버풀이 그 수비 조직력을 그대로 가지고 챔스에서 누구랑 붙었어요? 나폴리랑 2차전 했다고. 근데 나폴리랑 2차전 해가지고 이겼잖아.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가 딱 네이션스에서도 불과 9월달 네이션스에서도 스페인까지 잡으면서 딱 뭔가 이 흐름 자체를 만들어 놨다고. 근데 요거를 아마 여기까지 이 브라질전 때까지 뭐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과연 이거를 쉽게 뚫을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관건이라는 거죠, 나는. 물론 브라질이라서. 브라질은 솔직히 뭐 백업 멤버까지 백업까지도 진짜 어느 팀 이 빅클럽 주전급이라서 너무나도 잘할 가능성이 높죠. 예, 너무나도 잘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난 경기 세르비아전 때도 전반전에 뚫어내지 못했고 후반전 가가지고 후반전 가서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뚫었죠. 언제 뚫었더라? 62분. 예, 그러니까 60분이 넘어서야 첫 골이 들어갔을 만큼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 네이마르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 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을 잡는 동안에도 스위스가 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선제골을.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에서 브라질 상대로 만약에 스위스가 선제골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야, 이 경기 좀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샤킬이라든지 엠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아카라든지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스위스가 어지간하면 존나 들어 누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언더가 좋아 보여요. 언더 역배입니다.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물론 이제 브라질이 한 골 차로 이길 가능성도 있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승패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도 굉장히 고전할 거는 같은데 또 막상 브라질이니까 또 이길 것도 같고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 역배 쪽으로 가고 그리고 저는 그냥 무승부 한번 찔러 볼랍니다. 자, 포르투갈, 우루과이. 일단 첫 번째 생각보다 못했던 포르투갈이에요. 그죠? 세 골을 넣었지만 솔직히 호날두 PK도 아직까지도 저도 의문점이 있어요. 저걸 물론 나도 그때 포르투갈 승이 주력이었지만 포르투갈 승이 주력이었지만 어? 잠시 좀 더 자세히 보여주면 안 되나? 약간 요런 상황이었고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요 경기를 잡아내고 그죠? 당연히 요 경기를 잡아내고 그 뭐 확정을 짓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자, 반대로 2번 생각보다 너무 못했던 우루과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충격적이었고 그 이제 확실히 좀 늙었다고 생각이 된 행리빠라고 그죠? 행리빨은 진짜 좀 우리가 되게 좀 오랜만에 봤죠. 지금 이제 그 자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봤는데 행리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고딘도 그렇고 그죠? 센터백 고딘도 마찬가지고 되게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늙었구나. 좀 요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뭐 누네스라든지 아니면은 후반에 교체 투입된 카바니 같은 경우 그래도 카바니는 난 좀 살아있더라. 확실히 눈빛부터가 가바 가바니는 살아 있어. 딱 들어와가지고 그죠? 이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딱 공 오면은 슈팅 때리려고 하고 그죠? 딱 이게 뭔가 가바니는 진짜 좀 두려운 상대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중원에 이제 뭐 벤탄쿠르라든지 발베르데 그죠? 특히나 발베르데가 진짜 확실히 좀 이지랄만 안 했으면은 정말 정말 발베르데를 좀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데 굳이 그걸 왜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자, 아무튼 뭐 전력에서는 우루과이도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전력 대 전력방으로는 포르투갈한테 좀 밀립니다, 그죠? 순수 전력 대 전력방으로는 그래도 포르투갈한테 밀린다. 그리고 되게 조직력 자체가 진짜 좋지 못했어요. 되게 좀 심각할 정도로. 쟤네 왜 저래? 약간 요럴 정도로 조직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 근데 포르투갈은 그래도 뭐 이제 물론 이게 전력이 다 토대가 되는 만큼 그죠? 전력도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백업으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들도 그죠?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난 경기 때 그 레앙 어떻게 보면은 포르투갈은 가나전 때 레앙이 진짜 조커 카드였죠. 레앙이 나오고 나서부터 경기를 확실히 이끌어 갔으니까. 그래서 이 경기도 뭐 어차피 포르투갈이 전력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든 백업까지도 괜찮은 부분이라서 저는 뭐 충분히 포르투갈이 이 경기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봐요.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근데 우루과이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루과이는 오늘
어째 보면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은 삼성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삼성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 이제 그 만약에 오늘 우루과이가 지게 된다면은 마지막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늘 저기 뭐냐 가나를 이겼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조 자체가 이제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우루과이도 우루과이도 오늘 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우루과이도 득점이 있고 포르투갈도 득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적으로 이 노화된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좀 불안 요소들은 있겠지만 충분히 역습에서 해낼 만한 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근데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지난 우루과이전 때 얘네들 이길 마음이 없나?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혹시? 나는 경기 보면서 쟤네들 이길 마음이 없는가? 왜 이렇게 대충 하지? 약간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뭐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선제 실점을 하게 된다면 뭐 그래도 전방에서 무소속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 전방에 이제 뭐 무소속도 있고 그다음에 유리몸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흑인 비하라서 좀 지우 안 하겠습니다. 흑인 비하는 조금 하기 그렇으니까. 아무튼 뭐 이 경기는 포르투갈의 득점도 우루과이의 득점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승리를 잡아가는 거는 그래도 난 포르투갈이 잡아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경기 오버 갈게요. 요것도 역배입니다. 오버가 역배인데 저는 충분히 잡아갈 만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